자, 1363번 보겠습니다. 자, 요 식을 만들어야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부등식 해석 문제인 것 같네. 자, 등비수열이니까 SN 한번 구해봅시다. SN 뭐죠? 1 빼기 2분의 1, 1 빼기 R 분의 초항 1,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러면 저 절대값 부등식 벗겨주면 2.01이라고 하지 말까?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라고 할까 그냥? 아 잠깐만 100분의 2가 아니지. 요게 SN이니까 100분의 1 더하기 2 마이너스 100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 민정아?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요거는 100분의 201 요거는 얼마야? 100분의 199 자 이거 2분의 1 날려보자 200분의 199 200분의 202 1도 없어요 뭐 빼기 1 빼기 1 그럼 요거 얼마야? 200분의 마이너스 1 200분의 1 맞죠? 여기 마이너스 없으면 뿅뿅뿅 그래서 2n제곱분의 1이 이렇게 생겼겠네. 됐어?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제곱값 구해달래요. 7이냐 8이냐 8이죠? 맞지? 괜찮아? 아 참 덥다 그랬나? 서진아 더워? 추워? 어디 갔어? 유빈아 너 몇 월생이야? 1월이요. 그럼 네 말 따라야 되겠구나. 몇? 1월 몇지? 7일. 와. 그럼 08년생 중에서 너보다 앞선 사람이 6일 안짝밖에 없는 거야? 왜 헷갈리는 거 있어? 괜찮아? 서진이도 이거 틀렸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1376 오늘은 재밌는 원리합계 나가야 되는 날이어서 저번에 충원 애들도 막 좋아하더라고. 글써 보니까. 자, 1376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 정보 하나 줬고 등식 2개 줬네요. 저 등식 2개를 해석해 보면 되겠죠. 간다. 1번 AR 제곱 곱하기 AR 4제곱은 A다. 뿅뿅. AR 6제곱은 1이다. AR에 대한 식 1개. 자, 두 번째에서 하나 더 나올 테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자, 왼쪽은 1 빼기 R분의 1, R분의 1이 공비죠. 초항 A분의 1 곱하기 1 빼기 Rn제곱 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왜 서진아 인정할 수 없어? 괜찮아? 안 괜찮아? AN을 AR n제곱이라고 세팅하면 이거의 역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초항은 A분의 1이고 공비는 R분의 1이 등비수열이 되주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겼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AR에 대한 식 두 개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좋았는데. 자, 요거 번분수니까 늘 얘기하지만 번분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R의 n제곱을 위아래로 한번 곱해볼게. 요 R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Rn제곱 다 집어넣어주면 자, 요렇게 생긴 상태. 아이고. A나 분모로 내려버릴게요. 자,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식이 아주 단순해졌지? 뿅뿅 뿅뿅 이렇게 약분하고 식 정리해주면 최종적으로 A 제곱 R의 n-1제곱이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이 두 개 나왔는데 얘를 너무 제곱하고 싶게 생겼네. 제곱하면 A제곱 R의 12제곱이 1이 되니까 R은 1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첫째 항 양수 공비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준 거야. 이게 마이너스 제곱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방지해 주려고. 자, 그래서 뭐 문자 두 개, 문자 사실 n 때문에 세 개긴 한데 식이 하나 부족하긴 한데 형태로 똑같이 구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렵겠습니다. 또 왜 공룡 마음대로 쓰는? 야, 08년생은 무슨 띠야? 별로 안 좋은 띠네. 왜? 나는 좋은 띠야, 얘들. 돼지띠. 쥐고기가 좋아, 돼지고기가 좋아. 엄마가 쥐고기 스테이크 해놨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쥐고기를 먹는다고? 재워도 돼? 안 돼. 좀 기다려드릴게요. 정리하세요. 어? 여보? 요거를 여기다 썼어 그냥. 그러면 봐봐. 연립해보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잖아. 그러니까 AR 6제곱이 A제곱 R의 n-1제곱 뭐 이 형태인 거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는 이게 AR 6제곱이 1이니까 얘를 제곱해 준 거지.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R은 10.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GD? 아 맞아 07년생들이 맞아 나랑 띠동갑이었던 것 같다. 그 성진아 몇 바퀴 띠동갑인 것 같아? 07? 어? 07년생이랑 내가 몇 바퀴 띠동갑인 것 같아? 왜 군생활 잘하겠구만. 예. 왜? 지워도 돼? 응. 지운다. 아 그래. 77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77번 집중. 자,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 테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무한대까지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형태 푸는지 잘 보세요. 자, 이게 등비수열 활용일 거 아니야. 등비수열 관계는 무슨 관계다? 진영아? 진영 논리. 예? 네 논리. 닮은 관계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이랑 두 번째 정사각형 계속 닮음일 거 아니야. 괜찮니? 자. 그래서 닮은 비를 좀 이용을 해줄 텐데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은 정사각형만 보지 않고 이 전체를 한번 봐봐. 그래서 닮은 비 한번 써볼게. 자, 이런 문제들에서 구해야 되는 게 초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돼요. 알겠어? 자, 그래서 초항 여기 A라고 세팅을 해볼게.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지? 민정아, 여기는 몇이야? 아, 여기 하지 말자. 여기는 몇이야? 천재. 그러면 민정아, 이 직각삼각형이랑 전체 직각삼각형은 무슨 관계야? 그러면 지금 이 B가 1대 2죠? 그러면 2-A 대 A는 몇 대면? 1대 2. A 구했다 안 구했다? 이제 50% 끝낸 거야 얘들아. 됐어? 자, 근데 공비를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맞나? A4 구하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렇게 구하면 안 돼.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유빈아,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요 모양이랑 전체랑 무슨 관계야? 맨 닮은 관계죠. 그러니까 이 길이만 알면 닮은 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예요? A랑 똑같잖아. 그럼 3분의 4잖아. 그럼 여기에 대응변이 빨간색에서 뭐야? 얘죠. 그러면 닮은 비 몇 대 몇이다? 2대 3분의 4다. 됐습니까? 괜찮아? 응. 그래서 6대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넓이였으면 9대 4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3분의 2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A에는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A8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성진아? 왜? 응. 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됐어. 아 1번이 이해가 안 된다고? 공비를 구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공비 구할 때는 전체 그림에서 길이를 제일 비교하기 쉬운 애들로 해주면 좋아. 근데 이거는 무한대까지 더하는 게 더 쉬워요. 이거보다. 어차피 나올 테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춥나? 추운 사람. 자, 그 다음 76, 77, 79 79가 뭐야? 79 됐어요. 됐어? 별로 안 어렵지 이 문제들. 79? 자, 1379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한 분의 1이 이거 남은 종이가 아니라 잘라낸 종이의 합 아니야? 맞아? 간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하얀색이 잘라낸 거지? 자, 요거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전체 삼각형이 넓이가 루트 3이잖아요. 거기에 4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3이 첫 번째 삼각형일 것 같네. 맞아? 인정? 그러면 이 두 번째 요 삼각형은 얘 넓이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죠. 근데 그게 세 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4분의 3 곱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얘네 셋은. 그 다음은 또 세 개씩 늘어날 테니까 공비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어요? 됐음? 자, 그럼 요게 요 하얀색 삼각형들의 넓이야.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10항까지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1 빼기 4분의 3분의 초항 4분의 루트 3 1 빼기 4분의 3의 10제곱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뿅뿅 이렇게 되네. 이런 똑같이 생긴 게 뭐야? 얘야? 에어컨 냄새 나냐? 괜찮은데 우리 반? 국어센다? 칼센반 냄새가 심해? 그거 그 공조기 물이 안 말라가지고
곰팡이 생겨서 나는 냄새인데. 너희들 근데 그 사건 알아? 에어컨 곰팡이 제거제. 아 그게 아니지. 가습기 곰팡이 제거제인데 그것 때문에 폐렴 걸린 거. 괜찮아? 하나도 안 어렵죠? 그 다음 1379 했고 1381 이건 뭐 거의 똑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 되면 질문하고. 자, 1385. 자, 문제 읽어보세요. 1385. 자, 이것도 얘들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SM 플러스 K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SM 플러스 K를 일단 식으로 만들어야지 뭐 해석이 되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AN은 첫째 항이 7이고 공비가 2래.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SN은 2 빼기 1분의 7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여기에 플러스 K를 하면 등비 수열이래. 뭐 이런 문제가 있어. 7 됐죠? 왜 인정할 수 없어? K가 7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은 무조건 이런 지수 있는 형태 거듭 제곱 형태로 생겨야 되지 이렇게 여분의 항이 있으면 안 되잖아. 여분의 항이 있으면 절대 등비 수열 형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를 없애야 되니까 K가 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괜찮아요? 아, 식으로 좀 나타내고 싶어? 얘를 굳이 식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1을 넣으면 K 플러스 7이 되고 그치? 2를 넣으면 K 플러스 몇이 되지? 21이 되나?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56이니까 49인가?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되죠. 1항분의 2항이랑 2항분의 3항은 공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굳이 식으로 푼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2차방, 1차방 방식이지. 괜찮아? 아, 이 식 이해 안 돼? 등비 수열은 2, 4, 8을 보면 2분의 4랑 4분의 8 다 공비가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으로 뭐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모양 때문에 뭐 굳이 저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괜찮습니까? 사람이 왜 어제 늦게 잤어?
자, 그 다음에 1385. 이게 85요? 91번. 1391번 보겠습니다. 혹시 1391번에 니은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은을 잘 모르겠죠? 나머지는 괜찮아? 자, 니은 볼게요. 성진아, 네. 여기 상수항이 있으니까 S에는 무슨 수열의 합이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안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러면 7항만 규칙성이 없는 등차 수열, 나머지는 다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야, 안 등차 수열이야? 아니. 여러분 1항만 규칙성이 없으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1항 때. 아니. 하나라도 공차가 흐트러지면 등차 수열이 아닌 거 아니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요걸 풀어봤을 때, 자 Sn 빼기 Sn 마이너스 1 하면 2n 플러스 3 나오나? AN은 2n 플러스 3인데 2항부터 이거고,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S1이 7인데 이게 A1이니까 첫째 항은 7이고 이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첫째 항 7이고 두 번째 항도 7이잖아. 그치? 세 번째 항부터 이제 얘네부터 등차 수열이잖아. 이렇게 가는데 이 두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차 수열이다. 이러면 등차 수열이 너무 어려워지죠. 그냥 나 짜증나는데 111항만 공차 없음 뭐 이러면 우리 보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거 어려워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잘 하긴 했는데 좀 표현이 별로긴 한데 좀 약간 페이크도 있고 함정도 있는데 그렇다. 야, 너네 뭐 하냐? 연애 편지 써? 좀 그런데. 남자 두 명이서 카페에 가서 당근 케이크를 먹는 느낌인데. 왜 세기나? 남자친구랑 당근 케이크 먹으러 가는 거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가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상관없어? 얘들아, 난 남자랑 영화 보러 안 가. 남자랑 영화 보러 가면 저 멀리 떨어져 앉아. 저기 가서 봐요. 왜? 짜증 나잖아. 그래서 뭐 팝콘 같이 먹어? 이러면서 팝콘을 던져버리는 거야. 야, 너 내 팝콘 먹었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둘이 뭐 한 거야 지금? 나 좋아 뭐 이런 거 쓴 거야? 알겠어요. 공개하는 사람들이 어? 이인 거지 나머지 공차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하나이라도 규칙성이 없어지면 등차가 없을 뭐 등차 수열이라든지 등차가 등비 없을 수열이나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아니, 거죠. B 마이너스 1분의 1. 애시당초 규칙성이 없는 수열인 거예요. 그럼 이제 틀렸다고요. 자, 1393번. 그리고 얘들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남자 친구가 야, 나 너무 심심해.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가자. 뭐 이래서 먹으러 간다. 자꾸 그러다 보면 여자 친구가 더한 새끼. 왜? 아, 성진이 케이크 좋아해? 밥 먹으러 가자. K 먹는 왜? 여성스러운 아, 뭐라고? 누가 게이라고? 아니 그 누구야? 진영이는 게이 아닌 거 나한테 증명했는데. 그럼 유빈이야? 아, 아니야? 자, 존중하겠습니다. 자, S에는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근데 해석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네. 이거 등차 수열이라 그랬네. 아, 일단 그래서 식을 써봅시다. 자, S10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A 플러스 9D N 나누기 2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 S12는 2A 플러스 11D 맞죠? 요 두 개가 같다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2A 플러스 9D는 2A 플러스 11D야? 아니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 12, 10.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4A 플러스 42D냐? 괜찮아? (2A) 플러스 21D가 빵이래.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얘들아? SN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얘가 빵이 되주려면 얘가 빵이 돼야 되잖아. 그쵸? 요 모양이 n은 빵이 될 수가 없이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n은 2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역시 형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괜찮죠?
진영아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야? 청설 청설이 뭐야?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아 니네 뭐 그 수련회 갔네? 자 마지막 1395번 자 1395번도 R을 구하라 그랬는데 주어진 걸 일단 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R이래. 뭐 A가 뭔지 알려줬고 두 번째씩 해석해주면 되는데 자 얘들아 봐봐 요거를 좀 확인해주면 되겠다. 어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S6 빼기 S4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러나 S6 빼기 S4 개인기? 기호 7번 그렇죠. 나 정치색 밝힌 거야 이거? 그렇죠. A5 더하기 A6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서진이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방정식이겠지. 이거 식으로 나타내 보면 R에 대한 방정식일 테니까 A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도쿄발이 하나 봐. 성진이가 뭐라 그랬냐 지금? 그대로 재방송해줘. 희덕덕거리더라고. 문신이는? 얘들아 문신은 웬만하면 하지마. 하고 싶어? 요새 사람들 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해? 민정이도 하고 싶어? 뭐 생각하는 거 이거 하고 싶나 보네. 아니 근데 문신을 왜 해 얘들아? 그냥 매직으로 그려. 그다음에 지우면 되잖아. 왜 안 지워지는 걸 한 다음에 맨날 후회하는 거. 그 요새 그 좀 해나 말고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 있을걸? 그런 거 하면 되잖아. 굳이 그걸 안 지워지는 걸 한다 그러면 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좋아? 기왕 할 거면 그냥 얼굴에 아니 상관없으면 얼굴에 해도 되잖아. 아프지? 피부에 이렇게 찔러 넣은 다음에 잉크를 넣는 거면 그게 안 아플지.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선생님이 얘들아 훈련소 갔을 때도 키가 제일 컸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훈련병이었어. 다시 어깨 너무 좁아. 크게 그려야지. 근데 2번 훈련병 애가
오염되어 걔가 내 옆에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귀가 뒤에 그 피어싱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볼펜이 통과할 정도로 컸어 이게. 원래 이제 입소하면 피어싱 자국이 있는지 문신이 있는지 검사하거든. 근데 자기가 이제 피어싱 사회에서 피어싱을 하는 거랬대. 왜? 근데 이제 척추 피어싱도 있고 척추뼈 사이사이로 이렇게 뚫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아! 마비. 이건 좀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 그래서 군대 가서 검사 받기 싫으면 피어싱도 금지. 피어싱 좋아해? 남자친구가 피어싱 많이 하거든. 왼쪽 귀 피어싱 9개, 팔 전체 문신, 일의 재미. 안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자, 정리하고 선생님한테 다 하시면 검사 맡으세요.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왜? 남친이 문신 있으면 싫어? 김범아, 여친이 문신 있으면 싫어? 문신이 어느 날 팔에 KJB 이렇게 문신을 할 거야. 레이저 비용 대중? 뭐라 함? 어떡할 거야? 뭐라 할 거야? 레이저 비용 대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2를 넣었을 때가 나머지거든.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죠. 10개잖아. 근데 오답 다 하면 어? 오답 다 중요한 거 줄래? 다 했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유빈이 오케이. 다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검사 받는데 안 다 했으면 저다 했어요. 뭐 어떡하지? 어디나? 경도 실험? 뼈 경도 실험? 아, 다 했어?
자,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원리 합계. 원리 합계 전에 유형 15를 나갈까 말까. 안 나가겠습니다. 자, 유형 16 원리 합계. 자, 얘들아, 설명해야 될 용어가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범아, 원리가 뭐야? 저기 밑에 써있네. 원근과 이제 맞습니다. 원근과 이자. 나는 경제에 일가견이 있다. 손 내리어 보세요. 하나님. 하나마 이자가 뭐야? 이자요. 혼난다. 소화 기관. 아니. 네가 아는 이자. 걔 말고 소화기관 있잖아. 몰라? 은행에서 주는 아 그럼 네가 나한테 10,000원 꺼줬는데 내가 11,000원 갚으면 이거 이자가 아니야? 맞죠? 그럼 바로 반박되는 저기잖아요. 야 근데 이가 뭔 줄 알아? 이? 그 이익할 때 이자. 자는 아들 자자. 왜? 이익의 아들. 그건 이자는 얘들아 기간의 이익이라고 해. 그러니까 특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덧붙여 주는 돈인 거지. 하나만. 요새 은행이 아마 금리가 한 3% 정도 될 텐데 금리가 이자라는 뜻입니다. 얼마가 지나면 3%를 준다는 뜻이야? 1년 맞습니다. 그러면 그 3%를 뭐라고 하게? 연이자. 그렇죠. 연이율. 근데 뭐 거의 다 연이율이긴 한데 뭐 월이율도 있을 수는 있어. 러시안 캐시? 러시안 캐시가 그 무과장 나오는 게 러시안 캐시가? 그러니까 뭐 1이율도 있을 수는 있죠. 괜찮아? 근데 얘들아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으면 그냥 뭐가 발생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얘들아 그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르게 얘기하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미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은행에 맡겼어. 그럼 1년 지나면 3억이 붙는 거잖아. 근데 3억이 그냥 생기기만 하면 인플레이션인 거죠.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리잖아. 근데 왜 3억이 붙어도 화폐 가치가 그렇게 안 떨어져? 사람아. 경제가 성장해서 왜 성장했는데? 사업을 해가지고 오. 자, 그러니까 이자가 붙으면 얘들아 누군가가 가치를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누가 가치를 생산할까?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거든. 은행에서 돈 꿔간 사람. 은행에서 돈을 꿔간 사람이 가치를 생산해줘야지 내가 3억이 생겨도 돈의 화폐 가치가 안 꼬나가는 거지.
꿔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돈을 꾸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재미난 얘기 해주자면 게이츠 형 알지? 몰라? 니네들은 빌 게이츠 별로 안 유명하다? 윈도우 만든 사람. 빌 게이츠가 한때 100조 넘게 재산이 있었거든. 그러면 준범아 100조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야? 와. 3조죠. 그러면 3조를 365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될까? 한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을 24로 나누면 2억, 2, 3억 정도 되지. 그러니까 게이츠 형은 얘들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2, 3억, 1시간에 2, 3억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유머도 있었어. 빌 게이츠는 땅에 얼마가 있으면 안 죽는다. 이거 숙이는 시간에 붙는 이자가 더 커서 안 죽는다는 유머, 우스갯소리도 있었어. 너무해? 게이츠 형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50억씩 생겨. 그래서 얘들아 그치? 근데 너희들이 이걸 그러니까 자본이 얘들아 노동보다 가치가 높은 사회를 자본주의라 그러는 거야. 자본이 있으면 가치가 계속 불어나. 노동력보다 훨씬 빨리 불어나지. 그게 싫어서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더 맞는 얘기 같아.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아. 노동보다는 자본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게이츠 형은 가만히 있어도 1시간에 2억. 너는 1시간 편의점 알바하면 10,000원. 그래? 너희 노동에서 1시간에 2억 받는 직업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없죠? 손흥민도 택도 없지. 그래서 얘들아 공산주의가 생길 때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공산주의로 많이 넘어갔어. 그게 니네는 이제 망했으니까 뭐 저런 게 있어 이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지. 진짜로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이거를 돈으로 보지 말고 얘들아 노동력으로 환원을 시켜봐. 그러면 우리나라가 36,000불 정도 되죠? 1년 연봉이 평균? 그러면 이게 4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게이츠 형은 가만히 있으면 1시간에 대한민국 사람 5명을 1년 동안 부릴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하루면 대한민국 사람 100명을 1년 동안 부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왕 아니야? 왜? 거기다 365 곱하면 1년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닌 대한민국 사람 36,500명을 1년 동안 부릴 수 있어. 그래도 재산이 1도 안 줄어든. 얼만큼 노동의 가치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나도 니네들 이해는 되는데 젊었을 때 자꾸 돈 쓰자, 워라밸을 맞추자, 이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돈은 모일수록 엄청 강력해져. 이게 이상하게 나 100만 원 맡기고 1년 지나면 3만 원이잖아. 100조 맡기고 1년 지나면 3조. 똑같은 3%잖아. 근데 100만 원 맡기면 이제 서진아 치킨 뭐 먹고 싶어? 요거밖에 못 하는데 게이츠 형은
오늘 2만 명 정도 고용해 볼까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얘기죠. 한 명은 내 손톱 닦는 사람, 한 명은 이러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선생님이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얘들아 돈을 모으는 게 공부랑 겁나 비슷합니다. 모으는 건 딥다 힘든데 쓰는 건 겁나 쉬워. 그치? 너 100억 주고 오늘 안에 안 쓰면 뺏어간다 그러면 못 쓸 것 같아? 100억 하루에 쓰기. 건물 하나. 자 어쨌든 이자는 그래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는 이득인 거야.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거의 다 연이율이다. 자 근데 이자의 종류에 단리랑 복리가 있어. 야 단리냐 달리냐?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 자, 단리는 쉽게 얘기하면 등차 수열입니다. 복리는 등비 수열이에요. 자, 뭔 얘기냐? 자, 기간 이익을 10%를 준다고 했어. 오케이? 자, 단리에다가 우리가 100원을 맡겼어. 자, 그럼 기간이 지나면 얼마를 붙여준다? 플러스 10원을 붙여준다는 거야. 또 기간이 지나면 플러스 10원. 또 기간이 지나면 플러스 10원. 이렇게 간다는 거지. 등차 수열 맞죠? 그 다음에 복리 이자는 10%라 그러면 기간이 지나면 1.1을 곱해주는 겁니다. 또 기간이 지나면 1.1. 또 기간이 지나면 1.1 곱해주는 거죠. 등비 수열이에요. 자, 근데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이자는 복리 이자예요. 괜찮습니까? 단리는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예금이랑 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진영아, 네. 예금이 뭐야? 날짜 정해도 그때까지 그때까지 널 빌려준다. 내가 은행한테 네가 은행한테 날짜를 정해서 그럼 적금은 뭔데? 적금은 충원 애들 중에 한 명은 적금은 깨는 거라고 그러던데. 너 머리를 깨도 그럼 적금이냐 이랬어. 네? 적금 해줄게. 빨리 녹음해서 한포 신고해. 언제 신고해야 되냐면 바로 신고하면 안 되고 하나미가 수시로 어디를 딱 붙었을 때 녹음기를 딱 트는 거죠. 내가 너희 머리 깨줄게. 아니면 하나미가 먼 훗날 국회의원 같은 게 돼서 당선되려고 했을 때 하나미한테 찾아가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영아 적금 뭐야 적금? 적금이요? 적금. 어? 적금하는 거. 아 저금이랑 적금은 똑같다? 엄마 나 적금할게. 야 반대로 알고 있누. 적금이 기간을 정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적금을 깬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나 돈 없어 큰일 났어. 그러면 적금 깨. 네 미래를 말아먹어라 약간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뭐 5년간 적금을 붓는다 그랬는데 그걸 깨야 되는 거잖아. 깨면 이자 하나도 없어. 예금은 마음대로 넣고 빼는 게 예금이야. 그러면 예원아, 야 니네 정말 모르는구나. 적금이 이자를 많이 줄까 예금이 많이 줄까? 아 근데 이거 요새는 비슷하다 그러더라.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 뭐가 더 이자를 많이 줄까?
적금이 많이 들어. 왜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넣어주니까. 그 얘기. 오케이. 자, 근데 그러니까 예금은 얘들아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냥 넣었다 뺐다 아무리 1000번을 한든 원금에서 그냥 이자율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곱하기 영상이니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원리합계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적금은 기간을 정해놓고 돈을 넣어야 되거든. 보통 한 달 단위로 넣는데 월 초에 넣는다. 요거를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아니 말이 왜 이따구로 생겼어요? 기는 기간,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기간의 머리. 오케이? 그 다음에 월 말에 넣으면 기말줄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적금 계산하러 갈 준비 됐어요? 그래? Let's go. 재밌지? 1406번. 이거 없어졌는데 왜 다시 들어왔지? 애들이 너무 어려워해서 없어졌는데. 지우지 마. 자, 봐봐. 월이율, 매달 복리, 매월 초 납부, 적립한대, 기수불, 기술? 자, 그럼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이제죠. 자, 갑시다. 자, 4년 후라 그랬고 한 달마다 넣는다 그랬으니까 총 48번 집어넣는 적금이야. 자, 헷갈리는 사람은 48칸을 나누세요. 왜? 안 헷갈리면 안 나눠도 되고. 자, 기수불 계산을 해볼게. 자, 월 초에 10만 원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데 1%니까 얼마가 붙는 거야? 10 곱하기 1.01. 오케이? 또 한 달이 지나면 10 곱하기 1.0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48개월 후면 자, 역칸에서 유빈아 1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1.01에 48. 확실해? 틀리면 다 쏘기. 틀리면 선생님 친구 돼지밥 쏘기. 돼지밥아 선생님이랑 동갑이야. 그죠? 1983년에 나온 거. 그래서 돼지밥이 돼지띠였어. 몰랐지? 왜 이게 돼지발까 생각할 필요 없어? 돼지 모양도 아니고 돼지 색깔도 아니고 돼지 맛도 아니잖아. 근데 왜 돼지발까 생각 안 해봤어? 자, 요거 헷갈리는 사람은 세 칸을 나눠봐. 그럼 여기 10이면 이자 몇 번부터? 3번 붙죠? 48제곱 맞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적금은 매달 붙는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넣어야죠? 또 10 넣어줘야 돼. 그럼 이거 이자 쫙 붙으면 여기서 얼마 되는 거야? 윤정아 얼마? 10의 몇 제곱? 여기 한 칸 가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10 넣어줘야 되죠. 쭉 가면 10의 몇 제곱?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여기 이제 10 넣어주고 또 한 칸 가서 10의 1.01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참고로 얘들아,
원리합계 문제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안 나온 지 진짜 오래됐거든. 이게 근데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마지막 거의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매월 납입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였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초반에 용어 같은 것 때문에 니네가 헷갈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납입 금액 달라져봤자 똑같아.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의 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원리합계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더 해봅시다. 이거 무슨 수열이야, 세빈아? 등비 전에 1.01씩 곱해주자. 자, 1.01 빼기 1분의 초항은 10 곱하기 1.01. 그 다음에 1.01의 몇 제곱? 48제곱 빼기 1 이렇게 등비수열 합으로 보여주면 된다는 거고. 자, 계산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0.01 뿅뿅 뿅뿅 그러면 1010. 그 다음에 1.01의 48제곱은 1.6이니까 0.6 그래서 606이 나온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거 단위를 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봐봐 얘들아. 10만 원씩 48번을 납입했어. 성진아 얼마 넣었어? 480. 내가 480만 원을 넣었는데 6,060만 원을 줘. 그딴 은행이 어디 있어? 은행 망하는 거지. 그리고 480만 원을 줬는데 60만 원을 줘. 너 조폭이야. 이거 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너 몇이지 이러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봐 얘들아. 500을 넣었으면 그 근처 조금 붙은 거 어느 정도를 주겠지. 500을 넣었는데 1억을 죽었어? 아니 선생님 이율이 4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 알겠지? 너 단위는 너무 안 헷갈려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만원 생각하고 했는데. 자, 그리고 기말불도 좀 보여드릴게요. 기말불은 여기서부터 10을 넣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유빈아 맨 마지막 칸에 가면 10의 몇 제곱? 한 칸 갔어. 48. 아니 여기서 시작해도 48이고 여기서 시작해도 48제곱이고 47제곱이죠. 헷갈리면 48칸 그리세요. 아니 세 칸으로 나눠보면 여기서 시작하면 두 번 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월 말에 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여기서 또 10 넣으면 10의 1.01에 46제곱 되고. 근데 기말불은 이 맨 마지막에 내고 다 찾아오는 거야. 줬다 뺏기. 은행 가서 내고 다 내놔 이러면서.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합이 원리합계가 되고. 자, 공비는 1.01로 똑같고 초항이 바뀌었죠. 그다음 1.01의 몇 제곱이야 얘들아? 역시 48제곱이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말고는 초항이 바뀌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냥 등비수열의 합이다. 자, 유형 17번이 이제 원리합계 좀 응용인데 뭐 할부, 연금 일시불로 받기 뭐 이런 게 상환이야. 상환 문제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근데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1412번.
수빈아, 아이폰 16 좋아? 왜 플럭시 안 써? 그럼 남친이 생일로 플럭시 사주면 버릴 거야? 아니, 넌 플럭시야 이러면서 당근마켓에 팔고 딴 거 살 거야? 간직만 하는 할 거고? 쓰진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라고? 진짜 뭐야? 수빈아 얘 뭐라고? 간식을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뜻이? 운전. 한쪽을 좋아해. 자, 상환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지금 1,000만 원을 2년 동안 할부로 갚는다는 얘기야, 얘들아. 하나, 할부로 2년 동안 1,000만 원을 갚으면 갚는 금액이 1,000만 원일까, 1,000만 원보다 많을까? 많아요. 그렇지, 보통 많죠. 오랫동안 갚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파는 사람인데 2년 동안 나눠서 내는데 똑같이 내겠대. 그러면 나는 한 번에 받고 은행에 2년 동안 넣어놓으면 돈이 뿌는데 너무 손해잖아 그거. 그래서 할부로 사면 무조건 더 비싸지. 그래서 무이자 할부라는 거는 꽤 좋은 거야 얘들아. 오히려 할인을 해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에 2년 동안의 이자 1.01에 24제곱입니다. 알겠어? 이게 내가 할부로 갚아야 되는 금액이야. 할부로 갚아야 되는 금액. 자, 근데 질문은 뭐냐면 한 달마다 얼마 갚아야 돼? 이거 물어봤지. 이게 한 달에 갚는 금액도 얘들아 2년 동안 쌓이니까 적금처럼 이자가 계속 붙겠지. 그러니까 월 납입금이라고 그랬는데 저 월 납입금이 월 납입금의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비가 1.01이고 빼기 1분의 이번 달 말부터라 그랬으니까 기말불이야. 그래서 월 납입금을 A라고 해주면 A 곱하기 1.01에 24제곱 빼기 1 원리합계 기말불 원리합계 식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줘서 푸시면 됩니다. 연금 상환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세빈이가 엄마 몰래 주택 복권을 샀어. 연금 복권. 한 달에 70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 당첨! 근데 일시불로 받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일시불로 받으면 700만 원씩 10년 주나 20년 주나? 그 금액보다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적게 줘야 되겠지. 왜냐하면 걔네들도 700만 원씩 나눠서 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한 번에 찾아가야겠다고 하니까 적게 줘야 되는데 매 마찬가지로 그럼 2년 동안 쌓인 금액을 월로 원리합계를 계산을 했을 때 그 두 금액이 같다 이렇게 식 세워주면 돼. 식은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거꾸로 계산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토탈 내야 되는 금액 그 다음 원리합계 식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어려워했으면 좋겠네. 연금 상환 하나 풀어볼까? 시간이 가네. 여기 이 1415번 같은 게 연금 올해 매년 말에 800만 원씩 10년 받는 연금이 있는데 올해 한 방에 다 주세요. 그럼 얼마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식을 그냥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800만 원씩 10년. 이게 내가 10년 동안 800만 원을 받으면 쌓이는 최종 금액인 거고, 이게 1.05 빼기 1 나누기 A 곱하기 1.05에 24제곱 빼기 1 이거랑 똑같다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다. 이거 식을 잘못 썼어. 800만 원을 10년 동안 쌓아야 되니까 여기다 써줘야 돼요. 이게 800만 원을 내가 계속 받았을 때 쌓이는 총 토탈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에 받는 금액을 X라고 했을 때 이것도 10년이야? 1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세워줘야 돼. 그래서 얘는 이제 방정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 초항이 문자인 거고 얘는 이 변에 얘가 문자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x가 내가 일시불로 받는 금액.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땡겨서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고등 과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시불로 받는 금액의 10년 후 이자 쌓인 금액이랑 800만 원씩 매년 받아서 10년 후에 다 받는 원리합계 금액이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벗어난 문제는 내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유형 2개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는 1406번부터 1816번. 이번에는 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오답 다 못 친 사람 있습니까? 민정이 오늘 검사 받고 갈 거야? 다음 시간? 세민이는? 다음 시간. 그 다음에 하람이 준영이는?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예원이만 검사 안 맡았네요.